지금 12월 3일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까?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런 방향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그 이전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저희가 예. 지도부에 있을 때는 비상계엄이 났을 때 이 비상계엄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사실 보면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선에서 졌고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겁니다. 12월 3일 날 되면 사과를 하는데 예. 문제는 그게 진짜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과거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민들에 대해서 다대한 그런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통속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 그래 놓고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계속 그 조공을 드려요. 예. 참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저게 무슨 사과야? 장난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거는 뭐 국민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장난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그 대통령이나 그 부인과 절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단호히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역효과를 내서 지지도에 당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어설프게 해서 부작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죠? 어설프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본인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전환길류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차피 강을 건너왔으면 배를 버리고 이제 진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아주 어정쩡하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씩 뭐 그 1도씩 좌클릭하겠다고 했으면 100일이 됐으면 100도가 좌클릭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출범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워낙 지금 김정혁 최고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덧붙인다면 예. 장동혁 최고가 진짜 바뀌려면 이 행태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할 땐 행태에서 드러나는데 탄핵 그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면서 윤호개인 세력 계속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어정쩡하면 아까 얘기했던 야스쿠니 신사 방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을 좀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나 무슨 그 황교안 전 대표 이런 쪽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사실 보수의 전성기는 3당 합당과 함께 시작됐어요. YS하고 결합하면서. 예. 즉 그렇다면 지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추모일도 있었는데 예. YS계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모습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전직 김무성 대표나 김동영 전 대표 같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래도 중도 합리적 보수라고 보여지는 유승민 대표를 만난다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진짜 정치적 행보가 합리적 보수하고 뭔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라는 모습을 누군가를 만나면서 보여줘야 되죠. 예컨대 지금 대선 과정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조갑재 씨나 정규재 위원 같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수 입장에서. 예.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국민의힘 지지로 원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로 끌어오지 못하는 한 제가 보기엔 보수의 완전한 결합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일각에선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산토끼와 집토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그 둘 관계는 잘못하면 집토끼와 산토끼가 아니라 하나는 뭐라 할까요? 사자와 어떤 초식동물의 관계라고 할까? 예. 사자를 우리에 놓는 순간 초식동물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세력과 먼저 해야 될 건지 어느 세력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아야 될지 단기적으로는 아마 윤어게인 세력을 절연하는 순간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선거 국면으로 갈 때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훨씬 더 탄력을 붙는 게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인은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좀 답답한 게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사람들마저 놓치면 우리는 완전히 형해화돼 버린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반드시 그냥 인정하고 그다음에 국민께 제대로 고하고 중도층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들여야 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 용기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그냥 우리를 그냥 막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틈에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시대적 보편성이라든가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용기를 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무성, 김동연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예로 들으셨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럼 거기 포함됩니까?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 만나는 게 맞는데 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예.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럼 뭐 좋아요. 그것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뭐 하는데 예. 순서상 어쨌든 그런 보수의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의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정당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의 그 차세대 리더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늘 지금 4선, 5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대구 경북의 그 맹주로서 근데 전국적 인지도는 거의 없는 분들로 그냥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 사실 보수의 맘다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수의 맘다니. 뉴욕에서 선풍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 뭔가 보수를 내가 대구 경북에서 날 밀어주면 내가 국민의힘을 바꿔버리겠다. 예. 내가 대구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을 거기에서 시작해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뭔가 젊고 새로운 리더십을 이 지방선거에서 발굴해내야 가능한 예. 건데 뭐 그나물의 그 밥 그 계속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또 이름 나오고 그래봤자 예.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 분들은 그러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희망주나 가치주가 있어야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